격투기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고 대놓고 손가락 욕을 날리며 조롱하다니. 아휴. 트위스터의 창시자인 에디 브라보가 팬이라고 밝힐 정도로 창의적인 그라운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오키 시냐 선수. 그는 2003년 프로 무대에 데뷔 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기를 치르며 17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경기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격투계의 전설입니다. 길쭉길쭉하고 마른 몸매, 형형색색의 쫄바지,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서브미션 기술처럼 이변을 만들어내며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선수로 자리매김한 아오키 시냐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진정한 베테랑 파이터로서 많은 선수들과 격투기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안티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동양 종합격투기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사나이 아오키 시냐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1983년 5월 8일 시즈오카시에서 태어난 아오키 시냐. 그는 어릴 때부터 주위가 산만해서 수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활발한 성격에다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했던 아오키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싸우며 문제를 일으키던 탓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자주 학교에 불러나갈 정도였는데요. 아오키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도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강해지는 것만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유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슬링, 삼보 등 각종 유술 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폭넓게 공부하였고 유도에 관해서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기술들을 위주로 수련하며 별종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유도 선수로서 대학에 가서도 훈련에 매진했던 아오키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가며 유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유도계의 관습과 분위기는 자신과 잘 맞지 않았고 제약이 많은 유도의 룰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에 그는 유도를 그만두게 되었고 경찰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오키에게는 예전부터 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합격투기 MMA였습니다. 학창시절 사쿠라바 카즈시의 경기를 보고 막연하게 동경하고 있던 종합격투기의 세계는 자신이 원하던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전장이었고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고 살았던 아오키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격투기의 세계로 뛰어든 그는 격투기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설 나카이 유키에게 주짓수를 전수받으며 훈련에 돌입했고 이후 삼보와 캐치레슬링까지 발을 넓히며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03년 딥에서 치른 데뷔전을 1라운드 만에 안바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알린 아오키. 그는 거의 모든 경기를 1라운드 서브미션으로 끝을 보며 남다른 그라운드 실력을 알리는데요. 비록 패배하기는 했으나 사쿠라이 하야토와 우열을 가르기 힘든 접전을 펼쳤고 키쿠치 아키라를 꺾으며 슈토 미들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렇게 무서울 것 없이 잘 나가던 아오키 시냐는 프라이드에 진출해서도 연승 행진을 쌓아나가는데요. 당시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헬보이 요아킴 한센과 경기를 가지면서 더욱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기세 좋게 로우킥을 날렸으나 오히려 위기에 빠지고만 한센. 아오키가 망설이지 않고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벗어나자마자 다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아오키. 본인의 주전장답게 안정적으로 파운딩을 시도하죠. 하프가드까지 잡아낸 아오키는 가드 패스를 노리는데요. 순간 한센이 스윕에 성공하나 했지만 물 흐르듯 안바까지 이어지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벗어난 한센. 그러나 이번에는 러버가드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길고 몸이 유연한 아오키가 잘 보여주는 움직임이죠. 계속되는 한센의 위기. 너무나 쉽게 탭을 받아냅니다. 압도적인 그라운드 실력을 보여준 아오키 시냐. MMA 역사상 두 번째로 고고 플라타를 성공시키며 강적 요아킴 한센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키쿠치 아키라를 판정으로 이기고 슈토 타이틀까지 방어해낸 아오키 시냐 선수. 그는 다가오는 프라이드 라이트급 그랑프리에 슈토 선수 대표로 출전할 것임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이내 프라이드가 UFC를 소유하고 있는 주파에 넘어가게 되면서 대회가 취소되어 버리고 아오키는 연말 이벤트인 야렌노카에서 K1 히어로즈 미들급 그랑프리 챔피언인 JZ 칼반과 맞붙을 예정이었으나 칼반의 부상으로 인해 당시
격투기 데뷔전이자 시드니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대한민국의 정부경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경기 초반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아오키 시냐, 오히려 암바 그립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리는데요. 침착하게 풀어낸 아오키는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지만 정부경 선수 또한 맞붙을 놓습니다. 상위 포지션에서 강력한 파운딩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아오키 시냐, 끝을 내지 못하고 경기는 다시 스탠딩으로 이어지는데요. 왼쪽 눈이 심하게 부은 상황에서도 정부경 선수가 회심의 스트레이트를 맞추면서 큰 기회를 얻어내나 싶었지만 하체 관절기를 통해 시간을 버는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라운드 후반으로 가며 점차 기량의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던 아오키 시냐가 판정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는 새롭게 출발하는 단체인 드림과 계약하여 계속해서 멋진 활약상을 이어가는데요.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을 가리는 그랑프리에 출전하여 끈질기게 달라붙은 끝에 칼반을 제압하고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마운트를 잡은 상황에서 고고플라타로 탭을 받아내며 손쉽게 4강에 오른 아오키 시냐, 그는 UFC 출신이자 일본 경량급의 대표 선수 중 하나인 우노 카오루 선수를 만납니다. 집요하게 관절기를 노리는 아오키와 이를 방어해내는 카오루는 끈질긴 승부를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흐름을 이어가던 아오키가 경기를 가져가며 드림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으로 일보 직전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이미 한 차례 꺾었던 요아킴 한센. 원래는 에디 알바레즈가 상대였으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출전한 한센이 링 위로 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그라운드 게임으로 돌입했으나 한센의 파운딩에 덜미를 잡히면서 그만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오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죠. 언더그라운드 킹 에디 알바레즈를 만난 아오키는 뒤를 잡았음에도 오히려 맺혀지며 마운트까지 내주는 위기에 몰렸으나 하체 관절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순식간에 그립을 잡아냈고 곧바로 인버티드 힐훅으로 탭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경기 도중 헬로 재팬! 이라고 하며 여유를 부리던 가드너에게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성공시키는 희한한 장면을 만들어낸 아오키는 사쿠라이 하야토에게 그라운드 니킥을 맞고 20여 초 만에 패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아킴 한센에게 복수를 성공하며 드림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좋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오키 시냐라는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니 그것은 바로 2009년 마지막 날에 열린 K1 다이너마이트 대회였습니다. 드림의 챔피언 아오키 시냐와 SRC의 챔피언 미즈토 히로타가 단체를 대표하여 맞붙은 경기. 오늘 방송 맨 처음에 나온 충격적인 바로 그 장면이 탄생한 경기입니다.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태클을 히로타가 막지 못합니다. 그대로 손목까지 제압하며 특기인 서브미션 준비를 마친 아오키. 파운딩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히로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손목 컨트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히로타. 다소 굴욕적인 해머로까지 당하며 경기는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인데요. 팔이 심각하게 꺾였음에도 히로타는 끝까지 탭을 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경기를 이기고 흥분한 아오키가 히로타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날린 것도 모자라 링 안을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관객석을 향해서도 욕설을 날려댄 것이죠. 아무리 격투기 경기라고는 하나 팔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데 이 와중에 돌발적인 행동까지 해버리니 아오키 시냐에 대한 거센 비난은 한국과 일본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 경기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안티팬이 늘어나 버린 아오키는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급한 불을 끄기는 했으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격투기 팬들의 기억 속엔 여전히 망나니 같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고로 팔이 부러진 미즈토 선수는 경기가 열리기 전 아오키 시냐 선수에게 트래시 토킹을 했고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미즈토는 아오키 시냐는 절대로 나로 하여금 탭을 치게 할 수 없다 라며 아오키 시냐 선수의 그래플링 실력을 대놓고 무시했는데요. 그리고 경기 도중 해머록에서 팔을 꺾고 있는 아오키 시냐는 말로 미즈토에게 탭을 치라고는 했지만 그는 끝내 탭을 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쟁단체 챔피언마저 손쉽게 제압하고 셔독 라이트급 랭킹 세계 2위까지 오르며 BJ 팬 다음 가는 선수로 자리매김한
아오키 씨냐. 그러나 스트라이크 포스와의 대항전에서 길버트 멜렌데즈에게 참패를 해버리며 좋았던 기세는 한풀 꺾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다음 방어전 상대는 바로 가와지리 타치야. 아오키 역시 예전부터 붙고 싶다며 언급했던 선수이자 자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자인데요. 힘이 강하고 탄탄한 레슬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성상 아오키에게 불리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했으나 경기 초반 기습적으로 시도한 하체 관절기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무려 2분 만에 아킬레스 락으로 탭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그렇게 일본의 라이트급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아오키 시냐는 계속해서 연승을 쌓아나가며 더 이상 일본에서는 경쟁자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멜렌데즈에게 패배 후 공식전 7연승을 기록했고 그중 5번을 서브미션으로 장식했죠. 그리고 아오키는 다시 한번 북미 무대로 도전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이미 한 차례 꺾었던 전 벨라토르 챔피언 에디 알바레즈였습니다. 원거리에서 견제성 주먹을 날리며 거리를 재고 있는 알바레즈, 최대한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효과적인 바디 스트레이트가 들어가고 발목 태클을 노려봅니다만 여유롭게 피해내죠. 라이트 훅, 그러나 빠지면서 되돌려주는 알바레즈, 케이지에 몰린 아오키, 알바레즈가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아오키의 팔꿈치 공격이 수포로 들어가고 그대로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알바레즈, 모든 힘을 쏟아 파운딩을 퍼붓습니다. 경기 잡아내는 알바레즈, 아오키 시냐의 애매한 타격을 손쉽게 제압하며 일방적으로 당했던 패배를 제대로 되돌려줍니다. 다소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면서 그의 커리어의 6번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겨버리는 그라운드에 비해 한참 모자란 타격 실력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오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드림을 떠나 원 챔피언십과 계약하며 더욱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종 격투기 스타일의 선수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제는 체격이 거대한 선수들이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올라운더 시대! 아직까지도 그라운드 일변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아오키 시냐가 예전과 같은 활약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었습니다. 원FC 이전만의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그는 대한민국의 박광철 선수에게 탭을 받아내며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고 다음 도전자마저도 1라운드 만에 백초크로 이기면서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승을 쌓아나가던 아오키는 이노키 분바이에에서 트위스터를 성공시키며 서브미션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정찬성 선수 이후로 트위스터는 처음 보는데 정말 아오키 시냐의 창의적인 움직임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웰터급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바로 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갖게 만들어준 파이터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이죠. 분명 체급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노장 중에 노장인 사쿠라바이기에 무게추는 아오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쉽게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아오키, 곧바로 마운트까지 점령하며 사쿠라바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파운딩에 브릿지를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백마운트를 내주는 사쿠라바, 손목을 제압한 아오키는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는데요. 이리저리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아오키의 구타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6분이 넘도록 얻어맞고 있는 사쿠라바, 엉망이 된 얼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심판이 경기를 종료시키고 아오키 시냐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쿠라바 카즈시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힉슨 그레이시, 냉정한 승부의 세계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노장 파이터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팬으로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러나 다음 경기인 3차 방어전에서 챔피언 벨트를 내준 아오키는 연이어 웰터급에 도전했으나 벤 아스크렌에게 패배를 당하며 생애 첫 연패에 빠집니다. 하지만 안 좋은 흐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트라이앵글 초크와 암발을 동시에 거는 놀라운 서브미션 기술을 보여주면서 곧바로 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2연패 후 3연승을 쌓은 아오키는 자신에게 벨트를 빼앗겼던 폴라 양을 만나 다시 타이틀전을 치르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나름대로 발전된 타격 실력을 보여주는 아오키 선수, 그라운드로 데려가며 좋은 흐름을 잡아냅니다. 하프가드에서 암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을 만들어낸 아오키, 다리를 빼내는데 성공하고 더욱 깊게 조여 들어가는데요. 왼팔을 넣을 공간을 찾지 못하는 폴라양, 아오키는 몸을 틀어 탭을 받아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결국 기절해버리는 폴라양. 그렇게 아오키 시냐 선수는 37이라는 적지 않은
않은 나이에 라이트급 벨트를 다시 탈환해냅니다. 52전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치르며 몸이 상했을 법도 한데 여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오키 시냐 선수. 비록 바로 다음 경기에서 크리스찬 리에게 벨트를 내주고야 말았지만 최근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아직도 활약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브미션 아티스트이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프라이드 K1 시절의 스타파이터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경기를 보여주며 많은 팬과 안티팬을 두루 갖고 있는 파이터 아오키 시냐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한 몸매, 결코 골격이 크지 않은 마른 체형임에도 패더급과 라이트급, 웰터급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그라운드 지옥 소재현 선수와의 교류를 비롯하여 종종 한국에서 세미나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인터뷰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을 만큼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아오키 시냐이기에 더욱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활동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